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밤 11시, 불 꺼진 아파트 거실에 차가운 기운만이 맴돌고 있었다. 막내 아들 서준은 평소 같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을 집에서 어머니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38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그는 오늘도 늦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언제나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72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어머님 어디 계세요? 서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에게 물었다. 결혼 10년 차인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하루 종일 못 봤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신 것 같긴 한데. 서준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평생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 특히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13살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와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빠,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방에 가둬두라고 했어요. 민수의 말에 서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 아들을 다그치듯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서준은 아내를 다시 쳐다보았다. 아내의 표정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역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디 가셨는데? 서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72세의 연로한 어머니가 이 늦은 시각에 혼자 어디를 갔다는 말인가? 어머니는 최근 들어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먼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침에 어디 나가신다고 하셔서. 아내는 여전히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소중한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엄마가 없어.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야? 서준의 절규가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을 넘어선 애끓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평생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 강미숙 여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서준은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침대도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과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나가신 것이 분명했다. 마음에 맺힌 불안감을 안고 어머니의 실종을 추궁하던 서준은 우연히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가 불길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의 가처분 신청 통지서였다. 서준은 손이 떨려 제대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서준은 서류를 든 채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통지서에는 분명히 이 집의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고 신청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였다. 당신이 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야? 어머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이 집은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홀로 지켜온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서준 가족이 함께 살아온 소중한 공간이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아내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이틀 전부터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가신 이유가
서준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처분 신청일은 한 달 전이었다. 한 달 동안 아내는 어머니 몰래 이 모든 일을 진행해왔다는 뜻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집의 소유자가 서준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전 재산이 들어간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7년 전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경남 창녕의 농가를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이 아파트 구입에 쏟아부으셨다. 당시 서준은 신혼이었기에 어머니가 5천만 원의 전세금과 3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대주셔서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산 집을 당신이 어머님 몰래 팔려고 했다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사랑하는 막내 아들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던 삶의 터전이었다. 서류함을 더 뒤져보니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메모들도 발견되었다. 아내는 이미 몇 군데 업체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다. 심지어 집 시세 조사까지 완료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몰래 그리고 남편인 자신에게조차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서준은 온몸이 떨렸다. 이틀 동안 어머님이 집에 안 들어오신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구나. 서준은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슨 패륜적인 짓을 한 건지 아냐? 서준은 아내에게 절규하듯 소리쳤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아내는 서준의 분노에 위축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여보, 내 얘기도 들어봐.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가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원망이 묻어 있었다. 힘들었다고? 우리 어머님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조심스럽게 대했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셨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나도 사람이라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고.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눈치부터 봐야 하고 밥 한 번 늦게 차려도 미안해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려면 허락받아야 하는 것 같고. 서준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다. 그게 어머님 잘못이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어머님은 오히려 당신이 편하시라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셨잖아. 그게 더 부담스러웠다고. 72세 노인이 모든 일을 다 하시니까 내가 게으른 며느리가 된 것 같잖아. 아내의 변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난 이 동네가 싫어. 교통도 불편하고 아이 교육 환경도 안 좋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 새로운 시작? 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쫓아낸다는 거야?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으로 산 집에서 어머님을 쫓아낸다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이 집에서 3년간 살았어.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 집이 당신 명의잖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공동재산? 서준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이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어머님이 8천만 원을 대주셨는데 당신은 뭘 했어? 나는 가정주부로서 내 역할을 했어. 그리고 민수를 키우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서준은 아내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당신이 어머님께 진 빚을 생각해봐. 어머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을 짐덩어리 취급하고 쫓아낸다는 거야? 짐덩어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내가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녀의 말은 서준에게 비수처럼 박혀 더 큰 배신감과 아픔만 안겨줄 뿐이었다. 서준은 아내에게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 강미숙 여사에게서 이 집의 주인으로서의 존엄과 자격을 강제로 앗아갔다고 질책했다. 이 집은 우리 어머니가 있어야 할 소중한 집이야. 그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과 보람이 있는 분이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떠올렸다. 강미숙 여사는 경남 창녕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았던 분이었다. 22살에 시집와서 50년간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세 아들을 키워내셨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알아. 새벽 5시부터 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셨어.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서준은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며 목이 메었다. 특히 7년 전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고 3년간 투병하는 동안 어머니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 일부를 팔았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인 막내 아들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창녕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다. 당신은 어머님의 인생과 자존심을 짓밟았어. 서준이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어머님이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지 알아. 돈만이 아니야. 어머님의 모든 희망과 꿈을 거르셨다고. 아내는 서준의 말에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고 내가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인생? 서준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의 인생이 어머님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야? 72세 노인을 길거리로 내쫓으면서 당신의 인생을 찾겠다는 거야? 서준은 어머니가 이 집에서 보낸 3년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셨다. 며느리가 늦잠을 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다. 손주인 민수의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시고 아픈 날에는 병원에 데려가시기도 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짐이었어. 어머님이 없었다면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겠어? 서준의 질문에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시어머니 덕분에 그녀는 다른 주부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님을 쫓아내. 그것도 어머님 돈으로 산 집에서. 서준은 아내의 배은망덕함에 치를 떨었다. 이 가슴 저미는 밤, 아파트 거실에서 서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걸어온 지난 고난의 세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서준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오전 9시경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서준은 근처 버스 정류장의 택시 기사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세 번째 만난 택시 기사가 그 할머니요? 기차역 쪽으로 모셔다 드렸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기차역이요? 혹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나요? 서준은 급하게 물었다. 창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고향에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의 대답에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어머니의 대략적인 행선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
서준은 즉시 창녕에 있는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했다. 어머니가 정말 창녕에 가셨다면 누군가는 만났을 텐데. 그때 서준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 어머니가 창녕행 기차표를 끊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72세의 연로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먼 길을 떠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서준은 기차역 주변의 여관과 모텔, 찜질방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곳에서는 소득이 없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찾은 작은 여인숙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아, 할머니 한 분이 이틀째 계세요. 혹시 그분을 찾으시는 건가요? 여인숙 사장의 말에 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긴 분이셨나요? 서준이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것 같네요. 2층 201호에 계세요. 그런데 이틀 동안 거의 방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사장의 말에 서준의 가슴이 아팠다. 서준은 2층으로 올라가 201호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예요. 서준이에요. 한참의 정적 후에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서 서준이 본 것은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초라한 짐 보따리를 안고 앉아 있는 강미숙 어머님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엄마. 서준의 목소리에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지난 이틀간의 고통과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님은 서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준아, 엄마가 바보같이 보였지. 사실은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단다. 어머님의 말에 서준은 깜짝 놀랐다. 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은 한 달 전부터 며느리가 집을 팔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걸 다 들었어. 그리고 밤에 몰래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봤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서준은 어머니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해서 뭘 하겠니? 며느리 마음이 그렇게 돌아선 걸. 그리고 너한테 부부싸움 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머님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엄마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야. 어머님에게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다. 서준아, 엄마가 창녕에 있는 옛집 근처에 작은 땅을 하나 사뒀단다. 벌써 5년 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말이야. 어머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반짝였다. 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땅을 사셨다고요? 언제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계획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 어머님은 작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창녕집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야. 어머님은 지난 5년간 생활비를 아껴서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창녕 근처에 300평 대지를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아직 집은 못 지었지만 땅은 완전히 내 소유야. 등기도 다 마쳤고. 서준은 어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엄마, 혼자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구나. 걱정이 아니야. 계획이었어. 어머님은 의외로 담담했다. 엄마도 이제 72세야.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니. 어머님의 말에 서준은 눈물이 났다. 강미숙 어머님이 꺼낸 서류 가방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창녕 고향 근처 3,000평 대지의 소유권 증서, 그리고 이미 건축 허가까지 완료된 전원주택 설계도였다. 서준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3,000평이라고요? 서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3,000평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유자는 강미숙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300평만 샀었어.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옆 땅들이 계속 매물로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들였지. 어머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서준은 어머니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게 남은 돈은 많지 않았을 텐데. 서준아,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어머님은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농지를 일부 팔아서 모은 돈이 있었어. 그리고 창녕 땅값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 처음에 산 땅을 일부 팔아서 더 큰 땅을 샀어. 서준은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까지 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다. 엄마가 투자를 하셨다고요? 투자라기보다는 생존이었어. 며느리 눈치 보며 살다가 언젠가는 쫓겨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님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둔 거야. 어머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펜션 사업자 등록증과 관광농원 허가증이었다. 서준아, 엄마가 이미 사업자 등록도 다 마쳤어. 창녕군청에서 귀농인 지원 사업 대상자로도 선정됐고 사업자 등록까지. 서준은 어머니의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리고 이것도 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은행 통장이었다. 펜션 건축 자금으로 2억 원이 준비되어 있어. 대출 없이 현금으로 다 지을 수 있어. 2억 원이요? 서준은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지를 조금씩 정리했거든. 그리고 창녕 부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었던 게 큰 수익이 됐어. 엄마도 나름 똑똑해.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을 며느리의 배신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엄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기 시작한 때부터. 대충 1년 반 전부터였지. 어머님의 대답에 서준은 어머니의 예리한 통찰력에 감탄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며느리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어머님의 눈에는 슬픔과 지혜가 함께 어려 있었다. 이제는 확실해졌으니 결심했어. 며느리한테 선택권을 주겠어. 어머니와 서준은 이제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깜짝 놀란 며느리 앞에서 어머님은 의외로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어머님의 분위기에 며느리는 당황했다. 며느리야, 나왔다.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오히려 냉정하고 단호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어머님은 대답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님의 직설적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달 전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것도, 밤에 몰래 서류 정리하는 것도.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한테 할머니를 방에 가둬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 어머님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위축되었다. 내 손주를 이용해서 나를 감시하게 했지. 서주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평소 온화하고 조심스러웠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변명은 듣지 않을 거야. 이제 내게 선택권을 주겠어. 어머님은 소파에 앉으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 가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첫째, 이 집값의 절반을 시가로 계산해서 나에게 줘라. 현재 시세로 3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놔. 어머님의 첫 번째 조건에 며느리는 경악했다. 1억 5천만 원을.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당황해하자 어머님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둘째, 서준이와 이혼해. 민수는 아버지가 키우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 두 번째 조건도 며느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혼을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가혹해요.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님은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셋째,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나와 화해해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를 무시하거나 쫓아내려고 다시는 시도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창녕에 가서 펜션 사업할 때 주말마다 와서 도와줄 것. 며느리는 세 가지 선택지 모두가 부담스러웠지만 세 번째가 그나마 현실적이었다. 어머님이 창녕에서 펜션 사업을 하신다고요? 며느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미 땅도 사두었고 건축 허가도 받았어.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간다. 어머님의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놀랐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왜 진작 말씀? 내가 나를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는데 뭘 말하겠어? 어머님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자, 선택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라고.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시간을 주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준비한 창녕 전원주택 계획서를 보고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다. 3,000평 대지의 2층 전원주택, 펜션 운영까지 가능한 완벽한 계획서를 보며 자신이 어머님을 완전히 우습게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정말 어머님 거예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소유권 증서를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강미숙 명의로 되어 있는 3,000평 대지와 2억 원의 건축 자금까지 준비된 상태였다. 그래. 벌써 2년 전에 계약 완료했어. 다음 달부터 전원주택 착공 들어간다. 어머님의 대답에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무력한 72세 노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치밀하고 준비된 분이었던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에 펜션 운영 허가증까지. 며느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점점 작아졌다. 어머님이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나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라고 손 놓고 있을 줄 알았어. 어머님의 말에는 여유가 있었다. 나도 이제 72세야. 눈치 보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며느리는 어머님의 통장 잔고를 보고 더욱 놀랐다. 2억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농지를 정리하면서 모은 돈이야. 그리고 창녕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둔 것들이 큰 수익을 냈지.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님을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럼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반 전부터 눈치챘어. 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더라. 어머님의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봤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님, 저는 정말.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울기 전에 결정부터 해. 시간이 많지 않아. 어머님은 여전히 냉정했다. 1억 5천만 원 낼 수 있어. 없으면 이혼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든지. 며느리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아이 양육권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 뻔했다. 게다가 어머님이 이미 완벽한 독립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님을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야. 어머님은 며느리의 사과를 받으며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나도 너한테 서운했던 게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며느리는 어머님의 관대함에 더욱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6개월 후 창녕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강미숙 어머님은 인생 2막을 시작했다. 3,000평 대지에 세워진 2층 전원주택은 어머님의 꿈 그대로였다. 넓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 무, 배추, 토마토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별채로 지은 작은 펜션에는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머물고 있었다.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어머님이 차린 밥상을 보며 감탄했다. 어머님은 직접 기른 채소들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치, 각종 나물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별미였다. 많이 드세요. 다 우리 텃밭에서 기른 거예요. 어머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대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펜션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상이 오히려 어머님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다. 주말이면 서준 가족이 찾아와 시끌벅적한 행복을 누렸다.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서 어머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며 펜션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예약이 다 찼어요. 부산에서 가족들이 15명 온다고 해요. 그래. 그럼 김치를 좀 더 담가야겠네. 그리고 닭도 한 마리 더 잡아야겠어. 어머님은 바쁜 일정에도 즐거워했다. 손님들이 많을수록 보람을 느꼈다. 며느리는 이제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반성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어머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손주 민수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할머니,
또 호랑이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의 재촉에 어머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시에서만 자란 민수에게 시골 생활은 최고의 체험이었다. 어머님의 펜션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직접 기른 농산물로 만든 음식,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정성 어린 손길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힐링이 되었다. 예약은 항상 가득 찼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내는 주말이 그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다. 어머님은 경제적 자립까지 이뤄냈다. 펜션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남는 돈은 손주 민수의 교육비로 저축했다. 이제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 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법률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지혜로 모든 걸 풀어내셨네요. 서준아, 인생은 법조문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을 읽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어머님의 말씀에 서준은 깊이 공감했다. 저녁 시간 넓은 마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그림 같았다. 어머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아야 제맛이야. 강미숙 어머님의 지혜롭고 당당한 미소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꽃피어났다. 서준은 어머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으며 최고의 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머님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마음 깊이 감사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